거래의 순환 과정 오죠, 그죠? 예, 문제 이겁니다. 보세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 거래를 가지고 이제 장부에 기장하죠. 장부에 기장하는데 그 장부가 뭐냐 하면은 분계장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인데 이제 전체 계정에 대해서 모두 작성하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는 것이 시산표. 그런데 이 시산표를 보고 이걸 보고 이제 이거 보고 작성하는 표가 이제 마지막 단계죠. 재무상태표. 와 손익계산서. 알겠죠? 이런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죠? 알겠죠? 이 과정이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 집계한다. 아시겠죠? 예, 이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보세요. 1월 1일 날 현금 100원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시작했다. 그죠? 우리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빌려온 돈이 30원 있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변동을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죠?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회계 원리를 몰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볼게요. 현금 100원으로 시작했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죠. 그죠? 현금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이걸 자본금이라 그러죠. 자본금인데 100원이 자본금이지만은 그 중에 빌려온 돈이 30원 있죠. 그럼 이걸 우리는 빌려온 돈이다. 그죠? 차입금 30원과 자본금 70원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요거는 내 돈. 그죠? 요거는 빌려온 돈이다.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딱 합니다. 현금이 들어왔죠. 그죠? 차입금, 자본금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장사해야 되죠. 그죠? 이제 물건 사와야 되겠죠. 이 돈 가지고. 상품을 50원어치 사왔다. 그죠? 상품을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이 50원 들어왔고, 요 현금 주고 사왔으니까 현금이 나갔겠죠. 50원 나갔겠죠. 그죠? 그럼 나갔으니까 감소 50원 남았잖아. 그죠? 변동이 생기죠. 이제 요 상품을 사왔으니까 팔아야 되잖아, 우리가 장사라는 게 물건 사와서 파는 겁니다, 기본이. 그죠? 그럼 요걸 판다. 요 상품을 팔았는데, 요 중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30원어치를 팔았다. 요 30원을 얼마에 팔았느냐? 40원에 팔았다. 이걸 보고 팔아야 되겠죠? 요 50원을 다 판매한 게 아니고, 요 중에 30원을 40원에 팔았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은 얼마 들어왔죠? 40원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 얼마 될까요? 90원. 그죠? 상품 팔았잖아요. 팔아서 나갔죠? 나갔으니까 얼마 남았죠? 20원 남아있죠? 그죠? 이건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겼죠? 이익은 여기 적어주죠. 수익이니까. 여기에다가 10원 이렇게 적어줘.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번에는 6일날, 지금 현금이 90원 있죠? 이 현금 중에서 또 건물 하나 샀다. 50원을 건물 하나 사왔다. 그죠? 그러면 건물이 들어왔죠?
50원 들어왔고 현금이 나갔죠. 50원 나가서 얼마 남았죠? 40원 남았다. 그죠? 이렇게. 응? 그리고 이제 또 7번째 또 상품 또 팔아야 된다. 그죠? 요 중에서 지금 얼마 남아있죠? 20원 남았잖아. 그죠? 요 중에 또 10원어치를 팔았다 볼게요. 상품 10원짜리를 이번에 이걸 30원에 팔았다.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이번에 외상으로. 돈 안 못 받았다. 그죠? 일단 상품을 팔았으니까 요게 10원 나갔겠죠. 그죠? 그럼 여기 또 20원만큼 뭐가 생겼죠? 이익이 생겼잖아. 이 돈은 내가 받았으면 일이 들어왔는데 안 받았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긴 거잖아. 이거는 뭐랄까요? 외상 매출금. 알겠죠? 예. 받을 권리잖아. 그죠? 우리가 외상값 생겼잖아. 얼마가? 30원. 그죠? 예.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9일날 요 중에서 20원을 돈을 받았다. 외상값 중에서 2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현금이 들어왔죠. 요 중에 20원 들어왔습니다. 빼야죠. 들어왔으니까 20원 들어왔다면 얼마 넣었죠? 60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월말이 됐습니다. 월말이 돼서 그죠? 직원들 25일 날 월급을 지급했다. 월급 5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월급은 이리 오죠. 비용이니까. 급여 5원. 현금 5원 나갔다. 그죠? 55원 남아있다. 예, 또 광고료 10원을 지급했다. 또 나갔으니까 45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래죠. 그죠? 그 연말에 가서 요 건물에 대한 또 감가상각을 했다. 그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생깁니다. 10원. 요게 또 줄어들고, 그죠? 40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생기죠. 그죠? 자, 이제 오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말에 와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죠. 이제 결산해 봅니다. 그죠? 이거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잖아. 30원. 25원 나갔죠. 5원 얼마 남았죠? 5원 남았잖아. 그죠? 이게 뭐죠? 이익이죠. 순수한 이익이죠. 원래 단기 순이 이렇게 5원 생겼다. 그죠? 합계는 30원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더하면 얼마죠? 한번 더 해볼까요? 얼마 됩니까? 여기 105원이죠. 105원. 대비는 얼마죠? 100원 나오잖아. 105원에서 100원 빼면 얼마? 5원 남죠. 똑같잖아. 이 같아집니다. 이 같아져야 돼요. 이게 항상. 알겠죠? 예. 요게 또 뭐죠? 이익이죠. 이걸 뭐라 한다? 단기 순이익이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이제 우리가 편의상 제가 이런 걸 쓰는데 회계상에서는 모두 이제 빨간 이제 선은 좀 빨간 걸로 합니다. 예, 붉은색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감하면 끝났잖아. 그럼 원래 우리가 이익이 5원 생겼다, 그죠? 요 이익이 5원, 이게 뭐 5원이 돼도 되고 5억이 돼도 되고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 내야죠. 법인세, 납부 하고 나면은 그의 모든 정산이 다 끝나버리죠. 이렇게. 요 관계입니다. 흐름이. 그럼 이제 이 부분, 요 세금 부분, 이 회계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요걸 이제 세무회계라 해라. 세무회계. 요거는 우리 시험 대상 아닙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증이 있죠. 그죠? 자격. 누구죠? 세무사. 세무사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이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생겨. 이제 제가 해도 이걸 뭐라 하죠? 거래라 이랍니다. 거래. 이게 재무제표잖아. 그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장부에 기장하죠. 이걸 장부에 기장하는 겁니다. 아셨죠? 분계장이라는 장부와 원장이라는 장부,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잖아. 우리. 그죠? 이건데, 이걸 우리가 근거를 남겨놔야 되잖아. 그죠? 이 장부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이 장부,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남겨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 장부다. 그죠? 장부.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흐름은 아시겠죠? 그죠? 아, 이거구나. 알았고, 요걸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요 체계적으로 볼게요. 거래가 발생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일단은 요런 분계장이라는 장부를 작성하고 총계적 원장 이렇게 옮겨주는데, 이때 우리가 거래를 분계장에 옮기기 전에 뭘 하느냐? 분계를 합니다. 분계. 요 분계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는데, 분계가 뭐냐 하면은, 분계는 이 거래를 차변과 대변 요소로 구분하는 절차. 구분한다. 예, 딴 게 아니고, 이 거래를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차변, 대변이라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면은 항상 차변에 기장합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이 감소하면은 대변에 기장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반대로 이제 부채죠. 그죠? 부채는 반대입니다.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 이렇게. 자본도 마찬가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이렇게. 그 자산은 차변의 증가, 그죠? 부채 자본은 대변의 증가죠. 그리고 비용이 발생했다, 차변에. 수익이 발생하면은 대변에 기장합니다. 요걸 우리는 분계 모두 8개잖아. 그죠? 4개. 이걸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 이랍니다. 다른 말로 분계 법칙이라 이랍니다. 분계 법칙.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자산의 증가는 항상 차변에 기장한다. 그죠?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장하고, 아시겠죠? 비용, 수익. 자,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자, 차변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차변이 생기는 거고, 대변은 시작.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게 분계 법칙이라는 겁니다. 분계.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방금 이제 이런 거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그렇죠? 거래가 발생했으면 이걸 우리는 분계합니다. 1차적으로 분계. 그럼 이제 분계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했잖아. 그죠? 상품을 매입했죠. 상품을 매입했으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증가잖아. 그죠? 자산의 증가. 그렇죠? 현금이라는 요 자산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현금 요 자산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 자산인데 이 자산이 나갔죠? 감소잖아. 그죠? 그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라고 그랬죠?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이거는 차변에 기장하고 요거는 대변에 기장합니다. 여기에다가 차변에 상품 100원, 대변에는 현금 100원. 이걸 분계했다 이랍니다. 분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아, 이래 하는 걸 분계라 이랍니다. 그 요소가 있으면 항상 2개 나오죠. 그죠? 들어왔다, 현금 나갔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 감소는 대변에 이렇게. 이걸 분계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차변과 대변 나누었죠. 이걸 분계라 하고 이걸 보고 장부를 작성합니다. 장부. 이걸 보고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데 요 분계를 나타낸 장부를 분계장이라 이랍니다. 분계장. 이걸 가지고 이제 상품 여러 따로따로 해주는 게 이제 총계적 원장이라 하는 겁니다. 분계를 보고. 자, 일단 우리가 분계하는 거 하나 더 연습해 볼게 보세요. 근데 이것은 이죠.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그랬잖아. 그죠? 만약 현금이 아니고 음으로 지급했다. 그럼 이게 뭐죠? 지급음. 수표로 지급했다. 당좌예금. 외상으로 했다. 외상매입금. 여기에 따라 요 대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그죠? 다시 현금 지급했으면 현금, 수표를 지급했으면 당좌예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음을 지급했으면 지급음,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매입금. 아시죠? 외상매입금 50원을 오늘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볼게요. 외상매입금 5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 외상매입금은 무슨 계정이죠? 부채잖아요. 부채를 갚았죠. 부채가 뭐 됐죠? 감소. 빚을 갚았잖아. 현금이라는 자산이 또 돈이 나갔죠? 감소. 그죠? 그럼 이런 거래가 생겼다. 자, 보세요. 이걸 부채 감소는 어느 변에 있습니까? 차변에 있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50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현금 50원. 이걸 우리는 분계라 이랍니다. 분계. 아시겠죠? 예, 분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래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나누는 거, 이걸 분계라 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계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종업원에게 급여 1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우리가 거래라는 거는 모든 이제 어떤 자산의 정관 변화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분계한다. 그죠? 급여는 무슨 계정이죠? 비용. 비용은 생기면 무조건 무슨 변에? 차변. 그죠? 현금이 나갔죠? 나갔다.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10원. 아시겠죠? 그죠? 이걸 분계했다. 이랍니다. 그 분계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요렇게. 요거만 알면은 분계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분계라 이랍니다. 분계. 아시겠죠? 그죠? 분계. 요거 거래 판료소만 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분계라 이러죠. 알았죠? 분계. 그 분계를 했으면은 이 분계를 요 분계 있죠? 요 분계를 기장한 장부를 우리가 분계장이라 이랍니다. 분계장. 알겠죠? 그 이제 이 계정은 이제 총계적 원장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장부는 요 두 개의 장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장부로 해서 주요부라 이랍니다. 알겠죠? 주요부. 이걸 이제 보조하는 장부가 있겠죠? 그걸 우리 뭐라 한다? 보조부라 이랍니다. 그럼 요 보조부를 다시 또 구분해 주죠. 요래 나누어서 장부는 크게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날짜 순대로 기장하는 장부를 우리는 보조기입장이라 하고 이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를 우리가 보조원장이라 합니다. 여기에 장부들이 많죠. 뭐 현금 출납장 또는 매입장, 매출장, 받으름 기입장, 뭐 지급음 기입장 여러 보조 장부가 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뭐 적성품 원장, 뭐 등등. 그죠? 이런 장부들이 있다. 이런 장부에 기장한다. 장부에 기장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죠? 부기다. 알겠죠? 부기라고. 그럼 이제 이 원장 작성까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죠? 하고 나면은 이 원장이 이제 맞나 틀린 날을 확인합니다. 그죠? 이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린 날을 확인하는 걸 우리는 시산표라 이랍니다. 시산표. 이 원장 작성이 맞나
틀렸나? 정부. 이걸 확인하는 표를 우리는 시산표라. 시산표. 우리가 시산표에 들어가는 항목은 뭐냐? 여기에 자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고, 그리고 차변에 비용이 들어가고, 대변에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합계가,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이 금액 합계 있죠. 이 합계가 둘이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죠. 자, 다시. 원장 작성을 우리가 1년 동안 했습니다. 그죠? 이제 2단계부터는 뭐냐 하면은 2단계부터가 이제 직계표죠. 2단계를 우리는 결산과정이라 합니다. 결산과정.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산과정이죠. 그 첫 번째가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시산표. 그 시산표는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들어가서 이 합계 금액과 이 합계가 같아지다. 이걸 가지고 확인해 보죠. 알겠죠? 총금이 같아집니다. 이게 항상 같아지죠. 그죠? 이걸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복식북이라 하는 겁니다. 복식북의 기본 원리가 항상 같아진다. 그죠? 현금 100원이 들어왔다. 요거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왔다. 또는 개인한테 빌려왔다. 그죠? 이렇게 돈을 빌려왔는데, 현금이 들어온 것만 기장하는 거, 이걸 우리는 단식북이라 합니다. 단식이라 하고, 요것도 기장하고, 요것도 기장하는 거 있죠. 양쪽에 다 기장합니다. 이걸 우리는 복식이라 합니다. 알겠죠? 복식.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모두 이거죠. 그죠? 복식이죠. 이거는 가계부. 가계부는 단식이고, 이 가계부, 우리가 지금 하는 가계부가 아니죠. 그죠? 가계부기가 아니고, 요 가계부기의 준말이 가계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모두 무슨 부기죠? 기업부기니까, 우리는 복식으로 하면, 복식부기에 우리 그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자대변 합계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틀리면 잘못된 거죠.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정확하다. 그죠? 그럼 이제 이거 작성해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도 작성하고, 그죠? 손익계산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죠? 여기에 있는 자산, 그죠? 여기에 또 부채가 들어오겠죠. 자본, 그죠? 또 여기에 있는 비용이 들어오죠.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의 차액, 여기에 차익이 바로 뭐죠? 이익이죠. 당기 순이익. 그죠? 그 순이익이 나오면은 이 순이익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죠. 이걸 뭘 한다 그랬죠? 법인세.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는구나. 그죠? 흐름 이렇다. 납부하고 나면 딱 끝나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장부의 기장을 하나하나 하는 걸, 이제 장부의 기장하는 걸 부기죠. 그죠? 이 부기를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뭐죠? 회계를 그랬잖아. 그죠? 예. 우리는 이 부기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우리는 객관식이죠. 그죠? 답이 있으면 그거 찍으면 되잖아. 그죠? 어느 식으로 답을 찾으면 되는데, 그럼 이런 걸 작성하라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중에 부분을 갖다가 물어보겠죠. 객관식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객관식 문제다 하는 걸 아시고, 흐름은 이렇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요걸 한다. 그죠? 붕괴. 그죠? 붕괴에서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우리가 정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기했다. 요거는 옮겨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장에서 옮기는 거 우리가 이기한다 이랍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기라 이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옮겨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기했다. 시산표. 붕괴장에서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우리가 정기, 원장에서 시산표 옮기는 절차를 이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붕괴죠. 붕괴. 이거는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붕괴는 꼭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실무에 가시면은 요 붕괴장 요 대신에, 여기 대신에 쓰는 게 있죠. 전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표. 전표 들어봤죠? 그죠? 전표. 돈이 들어오면은 입금, 나가면은 출금, 외상거래는 대체전표를 합니다. 이런 전표, 3전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분계장 대신에 쓰는 게 전표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렇다. 알았죠?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 우리, 오늘 그 교재 보시면은, 뒤로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그 53쪽 한번 보세요. 53쪽에, 거기에 기본 예제 문제가 나와 있죠. 53쪽에. 그걸 지금부터 그 아래 보면은 붕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붕괴를 하세요. 돼 있죠. 붕괴를 하라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아래 답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하면서 비교해 보세요. 1번. 기본 붕괴는 우리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현금 6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다. 그죠? 현금 6만 원 가지고 영업을 개시했다 했으니까 자본금이라 합니다. 그죠? 우리 처음 이제 기초 자본금이라 하죠. 2번. 상품 4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그랬습니다. 상품을 매입해 왔죠. 현금 나갔다. 그죠? 상품에는 자산이 들어왔죠. 상품은 들어왔다. 자산의 증가. 상품 4만 원. 현금이 나갔죠. 현금 4만 원. 3번. 원가 10,000원의 상품을 15,0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은 들어왔고 상품은 나갔습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들어왔는 거는 차변. 그죠? 우리가 문제 붕괴를 할 때 뭐 들어왔다 하는 개념이 있잖아. 그죠? 내 기준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죠? 들어왔다 하면 요거는 어느 변이죠? 차변. 알았죠? 나갔다 하면은 대변입니다. 알겠죠? 대변. 그 들어왔다 하는 개념은, 그죠? 뭐, 수입하다, 수치하다. 그죠? 이런 말이 들어오죠. 회수하다. 매입하다. 뭐, 취득하다. 그죠? 모두 들어왔다는 의미잖아. 그죠? 뭐, 회수하다, 수치하다, 매입하다, 취득하다. 나갔다는 의미는 지출하다. 그죠? 지급하다, 매출하다, 팔았다. 그죠? 또는 뭐, 매각하다. 이런 말 좀 나갔다는 말이잖아. 그죠? 이거는 대변에 기장하게 됩니다. 알겠죠? 항상 뭐가 돌아간 거는 차변이고, 나간 거는 대변이다. 기억해버리세요. 알겠죠? 들어왔다 하면은 차변, 나갔으면 대변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2번을 가만히 보면은 상품은 들어왔고 현금은 나갔죠. 그러면은 상품은 어느 변에? 상품은,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3번 다시 볼게요. 상품을 팔았다. 그죠? 상품은 나갔죠. 현금은 들어왔습니다. 현금은 들어왔고 상품 나갔다. 그죠? 현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15,000원 들어왔죠? 상품 하나 원가로 합니다. 원가 얼마짜리? 10,000원짜리. 이걸 15,000원에 팔았으니까 항상 값도로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5,000원 남았잖아. 그죠? 이익. 여기 뭐죠? 수익의 발생. 이익이 생겼잖아. 이익을 우리는 상품을 팔고 이익 봤다 해서 상품 매출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4번. 그 4번에 보면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죠.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들어왔죠. 차변의 상품. 그죠? 6만 원. 이번에는 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외상 매입금이라죠. 외상 매입금 6만 원. 5번 한번 보세요. 5번은
상품 3만 원을 2만 8천에 외상으로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상품 3만 원짜리를 2만 8천에 팔았다. 상품 팔았죠?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원가 얼마짜리? 3만 원짜리. 그죠? 외상으로 팔았죠? 그럼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 생겼다. 그죠? 2만 8천 원. 원가 이하로 팔았잖아. 3만 원짜리 2만 8천에 팔아 2천 원 손해봤죠. 그죠? 그럼 여기 뭐가 생기죠? 손실. 이걸 우리는 상품 매출 손실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6번째, 외상 매입금 중에서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다. 그죠? 현금 2만 원. 외상 매입금에는 부채를 갚았다. 그죠?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됐죠. 그럼 외상 매입금 2만 원 이렇게. 그리고 7번 마지막 보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보험료는 비용이죠. 비용은 차변 비용 발생.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1,000원이다. 예, 이거 붕괴했습니다. 그럼 이 붕괴를 했네. 이 이제 붕괴를 기반으로 이걸 뭐라 한다? 붕괴장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예. 붕괴를 기장한 장부를 우리가 붕괴장이라 이랍니다. 붕괴장. 예. 그럼 이제 이런 붕괴장에 기입했습니다. 그죠? 붕괴장에 기입했으면 다음 단계는 이제, 그죠? 그 다음 단계. 이제 이걸 작성해야 되잖아. 그죠? 총계적 원장. 예. 자, 보세요. 이 원장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원장, 어떤 원자를 씁니다. 제일 먼저 작성되는 장부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장부란 말입니다. 원장. 근데 계정이 총 전체 계정이다. 이거 하나하나씩 보세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따로따로 집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하나 자기 집을 만들어 준다. 현금, 자기 집.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자본금, 자기 집. 이렇게. 상품, 자기 집.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하나. 그죠? 그 외상 매입금, 또 자기 집. 외상 매출금. 그죠? 또 손실 계정.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남았는 거 보험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여기에 생긴 계정 과목 있잖아. 그죠?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는 거죠. 또 있으면 또 만들어주고, 하나하나씩. 이걸 우리가 원장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T자로 합니다. 약식 계정이죠. 그죠? 이게 약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현금, 그죠? 외상 매출금 계정, 그리고 상품 계정, 여기는 외상 매입금 계정, 그리고 자본금 계정, 그죠? 그리고 여기에 상품 매출 이익 계정, 여기에는 상품 매출 손실 계정, 그리고 보험료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 번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총계적 원장이라 하는 겁니다. 예. 원래는 이제 양식이 이렇죠. 그죠? 원래는 이제 양식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구점에 가 오시면은 이런 원장 장부들이 있습니다. 예.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장부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게 이제 저 앞에 현금이면 이래 현금 계좌. 여기 이제 날짜, 적용, 이거는 분면, 금액, 날짜, 적용, 이거는 분면, 그리고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약식으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떼서 요렇게 약자, T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연습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똑같은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옮기는 거. 이걸 가지고 옮기죠. 그죠? 이걸 옮겨줍니다. 이렇게. 이게 차변이죠. 현금이 차변에 있죠. 6만 원. 그죠? 차변에 있습니다. 현금 차변에 6만 원. 아시겠죠? 그죠? 요 앞에는 반대편에 요걸 적어줍니다. 자본금 이렇게. 1번 이렇게. 알겠죠? 이게 날짜라 생각해도 되잖아. 그죠? 날짜. 자본금 6만 원 이렇게. 그럼 또 보세요. 요걸 적어야 되죠. 그죠? 자본금이 지금 대변에 있죠. 그죠? 대변에 6만 원 있잖아요. 그 자본금 대변에 여기 적습니다. 여기에 6만 원 이렇게. 반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1번 이렇게. 이래 옮기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현금이 좌변에 있죠. 6만 원 있죠. 현금 좌변에 6만 원. 요 계정은 항상 반대편 계정을 적어주고, 이게 대변에 있죠. 대변에 6만 원. 계정을 적을 때는 요걸 안 적고 요걸 적어줘요. 반대편에 있는 계정. 알겠죠? 그 2번도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상품이 4만 있죠. 좌변에, 그죠? 상품 좌변에 4만 원 이렇게. 알겠죠? 적어주고. 이거는 뭐라 적을까요? 상대편. 뭐라고? 현금. 요걸 적어주고. 날짜는 2일날이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현금이 대변에 있죠. 대변에 4만 있다. 그죠? 현금 대변에 여기 와서 4만 원. 그죠? 여기에 또 반대 계정은 뭐죠? 상품. 이렇게. 이래 옮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세요. 현금이 차변에 있다. 그죠? 15,000원. 현금 차변 여기에 15,000원. 두 개 있죠. 두 개나 세 개 있으면 이걸 다 적어주는 게 아니고 제자라 이랍니다. 제자. 그리고 이제 상품이 대변에 있죠. 10,000원. 상품 대변에 10,000원 이렇게 적어주고, 반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이렇게 3번. 다음에 상호매출 이익이 있죠. 대변에 5,000원 여기 있잖아. 대변에 5,000원. 그죠? 반대 계정은 뭐죠? 현금 3번. 아시겠죠? 그죠? 이래 옮기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옮겨야죠. 그죠? 상품이 좌변에 6만 원 있죠. 좌변에 6만 원. 반대 계정 가면 요거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있죠. 여기 와서 대변에 여기 있다. 그죠? 6만 원. 반대 계정은 상품. 알겠죠? 그럼 또 이거 하나씩 다 해야죠. 외상매출금 28,000원. 외상매출금 여기 좌변에 28,000원. 반대 계정은 상품. 그죠? 5번. 또 상호매출 손실이 있다. 그죠? 2,000원 여기 있죠. 2,000원 적어주고 상품. 자기 편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기가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 적으면 되죠.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3만 원. 여기 계정 과목은 반대편에 두 개 있으니까 제자. 그죠? 이렇게. 6번 볼게요. 외상매입금 차변에 있잖아. 외상매입금 차변에 2만 원. 요거 차변에 2만 원. 그죠? 반대 계정은 뭐죠? 현금. 현금이 대변에 있죠. 2만 원. 그죠? 반대 계정 뭐죠? 외상매입금. 그리고 보험료가 차변에 있죠. 보험료 차변 여기 1,000원. 그죠? 현금 7번. 7일날. 현금이 대변에 있죠. 대변에 1,000원. 보험료 7번. 끝났죠. 이래 옮기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총계적 원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부를 하죠.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알겠죠? 계속. 이걸 하면서, 이걸 이제 하고 나서, 그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보조부가 있죠. 그죠? 보조부. 이걸 이제 조금 자세하게 나타난 보조부. 현금 출납장.
에? 이거는 거래처를 적어줘야 되잖아. 매출처 원장. 이거는 상품 재고장. 이 매입만 적어주면 매입장. 이걸 또 자세히 적어있죠. 매출장. 이런 거는 또 매입처 원장. 거래처별로. 그런 장부를 기장하죠. 이래 장부를 기장해서 이제 해왔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해왔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결산 해야 되잖아. 그게 뭐죠? 시산표죠. 시산표. 그 이제 시산표 작성한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시산표 작성하는데, 보세요. 요런 이제 시산표 작성한다. 그죠? 여기에 계정과목 이렇게. 여기에 차변. 여기는 대변. 여기는 합계.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그리고 여기에 잔액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합계량과 잔액이 동시에 있다. 그죠? 이걸 우리는 합계와 잔액을 다 표시했죠.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합니다. 합계란만 적어주면은 합계 시산표. 잔액란만 있으면은 잔액 시산표. 둘 다 있으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합니다. 예. 그럼 차례대로 보세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번호대로 할게요. 현금, 외상 매출금, 그죠? 상품, 외상 매입금, 그리고 자본금, 그죠? 그리고 상품, 매출, 이익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상품, 매출, 손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험료. 그죠? 딱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그죠? 예? 보세요. 현금 합계 얼마죠? 차변 합계? 75,000원이잖아. 이게 75,000원이죠. 그죠? 합계. 대변 합계는 얼마일까요? 6만 1,000원이죠. 자, 보세요. 차변 합계는 75,000원, 대변 합계 61,000원. 차변이 많죠? 잔액이 얼마 많죠? 요거 빼면 얼마죠? 14,000원. 14,000원 적어줍니다. 차변이 잔액이 남았잖아. 그죠? 그럼 두 번째, 외상 매출금 볼게요. 28,000원인데 대변은 없다. 그죠? 제로. 그럼 차변의 잔액이 얼마? 28,000원. 그죠? 다음에 상품 보세요. 차변에 10만원, 대변 얼마? 4만원. 합계 10만원, 4만원. 이쪽에 큰애 얼마? 6만원. 외상 매입금은 차변에 2만원, 대변에 6만원이죠. 대변이 크죠? 이거는 반대로, 그죠? 여기 얼마? 4만원. 이렇게. 자본금은 차변에 없죠? 대변에 6만원이다. 그죠? 대변 합계 6만원. 매출 이익은 5천원 있죠? 대변에 이게 없다. 그죠? 대변에 5천. 손실은 대변에 없다. 차변에 2천원 있죠? 차변에 2천원. 보험료는 1,000원 있다. 그죠? 여기는 없죠? 차변에 1,000원. 다 있습니다. 그죠? 자, 시산표는 왜 작성한다 그랬죠? 이 작성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한다 그랬잖아. 이게 그죠? 뭘 가지고 확인하죠? 합계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이 합계. 이게 서로 같아야 되겠다. 그죠? 요게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합계가 얼마가 나오죠? 한번 더 해볼까요? 이게 서로 같아져야 돼요. 이게 만 틀리면 잘못된 겁니다. 요거 다 하면 얼마가 되죠? 10만 5천원이네. 그죠? 요거 다 하면 얼마가 될까요? 응?
22만 6천원. 요거 다 더하니까 22만 6천원. 요거 더하면 얼마죠? 10만 5천원. 보세요. 같죠? 요거 같죠? 이게 정확한 겁니다. 예. 알겠죠? 예. 이게 서로 같잖아. 그죠? 정확하다. 그럼 이제, 자,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걸 작성해야 되잖아. 그죠? 재무상태표.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리 와서 이제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그죠? 이게 와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알겠죠? 자, 여기는 뭐 들어가죠? 자산. 여기는 부채와 자본. 여기는 수익. 여기는 비용. 아시겠죠? 이게 무슨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아셨죠? 그럼 요거는 자사입니다. 그죠? 차변에 이게 적어줍니다. 자사이니까. 잔액을 적어줍니다. 현금 14,000원. 약절 적을게요. 외상 매출금 28,000원. 상품 6만원. 그죠? 외상 매입금 자본금 부채 대변에 적어야 되고 4만원. 자본금 6만원 적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수익이니까 이리 와야 되겠죠. 상호매출 이익이죠. 5,000원. 그죠? 손실은 비용이죠. 차변에 손실 2,000원. 또 하나 뭐가 있죠? 보험료 1,000원. 끝났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마감을 한다. 그죠? 그 여기에 수익 합계는 5,000원이고 비용은 3,000원이죠. 여기 2,000원 모자란다. 그죠? 수익이 크니까 이게 뭐죠? 이익이죠. 순이익이다. 이걸 무슨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하죠. 예, 합계 5,000원. 자, 요거 합계 얼마가 나오죠? 자, 차변 합계 10만 2천원이죠. 요쪽 얼마? 10만 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얼마? 2천원 있죠? 요걸 뭐라 한다? 순이익. 이거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마감하고 나면은 합계 금액은 10만 2천원 되죠. 자, 이제 끝났죠. 그죠? 이 이익과 요 이익이 같아지잖아. 그죠? 똑같다. 그럼 이 이익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죠? 세금. 요거 세금 뭐란다? 법인세. 우리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납부하고 나면 딱 끝나버리죠. 알겠죠?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1월 1일 되면은 이런 거래가 발생하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붕괴하고, 그죠? 요 붕괴를 이렇게 원장에 옮긴다. 그죠? 이 원장을 작성하면서, 물론 이제 보조부도 작성하죠. 하다가 연말에 시산표를 작성하고, 요 시산표를 보고 마지막 단계 작성합니다. 아셨죠? 이걸 이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를 하죠. 이런 과정을 합니다. 이게 전부 뭐죠? 이게 회계학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 원리가 이거든. 알겠죠? 회계 원리. 예.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죠. 그죠? 객관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작성하라 하는 거 시험에 못 내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 이제 회계학 시험에 보면 뭐 공인회계사가 있고 세무사 일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은 모두 다 주관식입니다. 그럼 그런 시험은 이거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작성하세요. 이거 작성하세요. 작성하세요. 작성. 이게 시험 문제고, 우리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물어봅니다만은, 이런 거 주로 이거죠. 그죠? 이 사이에 보세요. 이 시산표와 이제 연말에 와서 이 사이에 마지막 우리가 이걸 작성하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기말, 그죠? 연말에 정리할 사항들이 나오죠. 기말에 정리할 사항. 그죠? 네. 어떤 게 있느냐?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보세요. 이런 게 있죠. 만약에 현금이 장부에는 100원인데, 현금의 시세가 70원이더라. 차이가 생겼더라. 정리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정리사항들. 또 우리가 예금이 있는데, 그죠? 요 예금이 우리 장부에는 100원인데 회사 장부에는 100원인데 은행에 가서 보니까 은행 장부는 60원 돼 있더라. 이게 이제 당자예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틀리잖아. 그죠? 이것도 조정해야죠. 이런 거. 주식이 내가 사왔을 때 장부는 100원짜리였는데 오늘 보니까 시가가 얼마냐? 80원이더라. 조정해줘야 되겠죠? 이런 거. 외상값이, 그죠? 장부상에 100원이 있는데 거래처가 파산했다. 거래처. 외상으로 내가 쭉 외상값 팔았는데 그 일부가 대손이 발생해 돈 떼있다 이겁니다. 장부에 100원인데 떼인 돈이 30원이다. 요거 처리해야 되잖아. 돈 떼인 거, 그죠? 그리고 또 상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팔고 남아있는 거, 잔액이 재고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상품, 그죠? 또 우리가 상품 거래를 하고 나서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이익.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내가 1년 동안 사왔는 상품이 100원씩 사왔다. 1년 동안에 팔았는 게 150원씩 팔았다.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50원 생겼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 기말에 재고가 있더라. 기말에 재고가 예를 들어서, 그죠? 기말 재고가 만약에 20원 있었다. 이익 얼마일까요? 응? 여기 없었으면 50원 맞죠?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 50원 맞잖아. 그 기말 재고가 20원 있으면 이게 얼마가 되죠? 예? 그렇죠. 아니지. 30원 아닌데. 보세요. 70원이지. 100원씩 사와서 재고가 20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판매됐죠? 80원씩 나갔잖아. 80원이 얼마에 나갔죠? 150원에 나갔잖아. 이익 얼마? 70원이지. 그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그 만약에 여기에 작년에 넘어왔던 기초재고가 있었다. 30원 있었다. 작년에 넘어왔다. 2월 상품. 그럼 이익이 얼마일까요? 자, 일단은 요거 판매를 보기 전에 이제 물건이 얼마치가 판매된지를 봐야 되잖아. 원가가, 그죠? 기초 매입은 더 해야 되겠죠? 103 더해서 요거 남아있으니까 얼마가 판매됐죠? 110원이 나갔잖아. 그걸 우리가 매출 원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110원짜리가 얼마에 판매됐죠? 150원. 이익 얼마? 40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파악해 보는 거죠. 이 재고 남았는 이거. 그죠? 우리가 이제 기업에 가면은 이 기말 재고는 주로 이제 우리가 장부상에도 알아보지만은 실사도 많이 하죠. 실지 창고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죠? 실사 알아보고. 또 이런 건물에 대해서 건물 시간이 경과하면은 가치가 감소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게 뭐다? 감가상각 계산하고 이런 거.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 자산에서 공부할 내용들이고. 부채에 가면은 돈 빌려왔다, 그죠? 차입금, 돈 빌려왔으면은 연말돼서 우리가 이자 줘야죠. 이자, 그죠? 이렇게 주고. 또 기업에서는 사채도 발행하고 또 기업에서는 주식도 발행하죠. 여기에 대한 거. 응? 또 수익과 비용 또 하나 이런 게 이제 전부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회사가 9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 1년치. 1년분을 지급했다면 내년 8월 말까지죠. 1년치 줬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는 미리 주잖아. 그죠? 1년치를 미리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연말이죠. 그죠? 오늘 결산날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월 1일 날 보험료 120원이 나갔다. 그죠? 그럼 우리가 9월 1일 날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분개해서 이게 장부에 기장되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결산일 됐습니다. 그죠? 이날 보니까 날짜가 지났는 거, 금년에 해당하는 거 몇 개월이죠? 1년에 120이면 한 달에 10원이죠. 그죠? 몇 개월? 9, 10, 11, 14개월이잖아. 40원. 그죠? 내년께 8개월이죠. 80원.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돈은 120원이 나갔지만은 금년의 보험료는 40원이고 요건 내년 거잖아. 그죠? 오늘 이날이잖아요. 원래 보험료는 얼마? 40원이잖아. 그죠? 그럼 이걸 고쳐야 됩니다. 40원으로. 그 연말에 이걸 정리해야죠. 그러면은 요 120원을 40원으로 수정한다. 그죠? 보세요. 요걸 수정하면은 여기에서 40원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80원 빼야 되죠. 뺀다. 그걸 이제 이 대변에 적어줘. 이 대변에 이렇게. 요건 이제 비용의 소멸이라는데 결산도 요래 80원 요래 이렇게. 그럼 요걸 뺐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40원 남아있죠. 요 80원 내년 거잖아. 미리 줬죠. 요 우리가 미리 줬다 해서 선급보험료라 이랍니다. 여기 이제 결산 때 정리하는 사항이죠. 요걸 요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분개를. 그래서 요 40원은 올해 거고 요 80원은 내년 거니까 내년 걸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계정을 사용하죠. 선급보험료, 보험료. 알겠죠?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게 뭐다? 기말에 정리할 사항이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우리 연말이 되면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보험료를 미리 준 것도 있을 거고, 돈 미리 받은 거. 그죠? 먼저 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반대로 내가 반대로 집세 같은 걸 미리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선수, 먼저 받은 거. 아직 안 받은 것도 있겠죠? 미수. 아직 안 준 거, 뭐라 하죠? 미지급. 알겠죠? 그래서 아직 먼저 지급했다, 비용 같은 거, 먼저 받았다, 수익, 아직 안 받았다, 수익, 아직 안 줬다, 비용,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연말에 정리할 사항들이다. 알겠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게 자주 나올 건데, 요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뒷말 보니까 비용이고 수익이고 비용인데, 앞에 요래 선급이 붙어서 요거는 뭐냐? 내년에 넘겨주는 겁니다. 내년 걸로. 그래서 요런 계정 우리 뭐라느냐? 자산이라 이랍니다. 요 계정은 미리 줬다. 그죠? 요거 우리가 자산 계정이라 합니다. 알겠죠? 요 계정은 뭐 미리 받았죠? 뭘 줘야 되잖아. 부채. 아직 안 받았죠? 받아야 되죠. 자산. 아직 안 줬죠? 요거는 부채라 이랍니다. 알겠죠? 예. 요게 비용 수익이지만 앞에 요런 게 이제 다음으로 넘기는 계정, 요런 계정을 우리 나중에는 앞에 선급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자산, 먼저 줬다. 먼저 줬다는 거는 받을 권리가 생겼다. 자산. 먼저 받았다. 뭘 줘야 되잖아. 부채. 아직 안 받았죠? 자산. 아직 안 줬죠? 부채 이랍니다. 알겠죠? 이 계정은 앞으로 우리가 할 때 많이 나옵니다. 많이 여러 번 나올 거니까 또 그때 가서 이해하셔도 되고, 일단은 앞에 선급이나 미수가 붙어 있으면은 자산 계정이다. 선수나 미지급이 붙어 있으면 부채 계정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이런 게 연말에 정리할 사항이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은 거의 다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네, 자, 다시. 이게 전 부분이죠. 회계학의 전체가 이거다. 회계 원리가 다인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야 되잖아. 그죠? 객관식 시험 문제가 주로 여기서 나온다. 방금 제가 했던 자산 정리할 거, 부채에서 정리할 거, 자본에서 정리할 거, 수익 비용에서 정리할 거. 이게 우리 시험의 주대다. 주대인 거. 아시겠죠? 예, 이런 게.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하게 되죠. 강론에 가면 이제 현금에 대한 거,
예금에 대한 거, 주식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립하고 나면 딱 끝나버리죠. 과정이. 예. 이제 전체 흐름은 아셨죠? 그죠? 이게 우리 회계 원리의 과정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죠. 이렇게 세금 내놓으면 끝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일을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반복.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됩니다. 결산을. 그죠? 뭐 기업마다 뭐 6개월에 한 번 해서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보고를 1년에 한 번 해야 되죠. 이걸 계속 반복된다. 이걸 우리가 순환 과정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그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보시면은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46페이지. 그 46쪽을 보시면은 제목이 뭐죠?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 그랬잖아. 이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 순환 과정을 이걸 이제 우리가 총론이라 해라. 총론 부분. 아시겠죠? 총론 부분이고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게 이제 강론이다. 아시겠죠? 예.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